자, 이번 차량은 아우디의 대형 SUV Q7입니다. 아우디를 국내에서 본 지가 참 오래됐죠. 거의 한 4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4년 만에 처음 선보인 모델이 브랜드 SUV 라인업을 대표하는 Q7을 아우디에서 선보였습니다. 자, 디자인은 딱 아우디스러운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그거와 연결된 형태로 해서 헤드램프 자리한 형태라든지 딱 아우디가 보여주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무난한 디자인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특징을 가진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요즘 최신의 아우디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진 않고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전조등 역할하는 램프가 자리를 하고, 여기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하단에, 그러니까 범퍼 쪽에 포그램프가 자리한 게 아니라 턴 시그널 아래쪽으로 LED 안개등이 적용된 부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안으로 램프가 다 구성이 된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좀 더 심플하면서도 디테일 좋은 헤드램프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는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꽤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 실루엣을 사이드 프로포션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좀 더 차가 넓어 보이면서도 웅장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Q7 뿐만 아니라 아우디 차량을 볼 때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렇게 철판을 접는 기술이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철판을 접고 선을 잡아서 라인을 표현해주고 볼륨감을 연출해주는 이 부분은 아우디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자 근사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아닐까 라고 여겨지고요. 거기에 휠은 크게는 5개,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10개의 살로 이루어진 꽤 심플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19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사의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중앙 휠캡은 아우디 로고가 새겨져 있고, 볼트 잡아주는 이 부분도 이 휠캡 중앙하고 컬러를 맞춰서 좀 디테일을 살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륜에는 6피스톤 캘리퍼가 적용된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은 휠이나 타이어의 크기는 동일하고 2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도 전면부 헤드램프와 유사한 디자인을 반영한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이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 램프에서 좀 독특한 점은 방향지시등 전멸이 될 때 시퀀셜,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모션을 넣어줘서 디테일을 살려준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보여줬을 때 좀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 들어간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전반적으로 수평 가로 형태로 그려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트렁크 적재 공간은 이쪽 부분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깊이감도 꽤 깊은 편이고 평평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꽤 용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실 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위로도, 그러니까 좀 높은 짐을 실을 땐 위로도 해놓을 수 있고, 좀 낮은 짐을 실을 땐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고, 러기지 스크린이 차에 있어도 많이 활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편의성을 좀 고려를 해서 해줬기 때문에 Q7에서는 이게 활용도가 꽤 유용하게 쓰일 러기지 스크린이 아닐까 라고 보여지고, 2열 시트는 홀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닫을 때는 닫아주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내는 다 가로 수평 형태로 길게 레이아웃 해줘서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돌출형입니다. 대신 버튼을 눌러주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팝업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고, 또 사용을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단 이제 요즘에 이 터치까지 같이 지원이 되는데 Q7에 적용된 건 터치는 아니고 MMI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고, 다이얼 갖다 조작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쓰는 거 되지? 네, 다 돼요. 쓰게 되면 목적지 같은 거 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눌러주면 음성에서 뭐 어디 가자 하면은 뭐 이마트로 이동, 라인 번호를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이마트 검색을 해주는, 이게 음성까지 지원해줘서 좀 더 편리하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아우디오만 빼놓을 수 없는 버추얼 콕핏 12.3인치 전자식 클러스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내비게이션이든 요 버추얼 콕핏 안에 보이는 화면이든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편도 아니고, 그래픽도 그렇고 목적지를 찾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지만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로 인해서 버추얼 콕핏 여기 보이는 것도 좀 비주얼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티맥 같은 것도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사스포크, 아우디가 즐겨 사용하는 형태의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림 크기라든지 가죽 사놓은 형태라든지 그립감에 있어서는 꽤 좋은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패들 시프트하고 또 관련 기능 버튼들 마련되어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디를 탈 때마다 기분 좋은 부분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딸깍딸깍 거려요. 그리고 다이얼을 돌렸을 때도 딸깍딸깍. 별거 아닌 감성인데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꽤 괜찮은 느낌을 주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터치식으로 반응을 하는, 조작은 물론 이렇게 아래 위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확대시켜 주면서 어떤 기능이 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조기 컨트롤러 하나에도 디자인도 심플하게 뽑았지만 기능적으로도 꽤 신경을 쓴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트림 들어간 부분도 이렇게 지문이 묻거나 때가 잘 타지 않는 그런 소재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꽤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 다이얼하고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 이제 기어 레버, 전자식 기어 레버인데 이것도 뭐 아우디가 즐겨 사용하는, 이렇게 손 올려놓기도 편하고 조작할 때 느낌도 좋은 그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 아쉬운 건 이렇게 핸드폰 놓을 데가 마땅히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다 이렇게 놔둬도 무선 충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그리고 사양에 있어서도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니라 일반 크루즈가 적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그 구성에 있어서는 만족도 높은 구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해놨고요. 보조석은 좀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인데, 지금 184 신장을 가진 성인 남자가 탔음에도 꽤 여유로운,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바로 옆으로 내리고, 그리고 바로 그냥 올라타는 감 없이 그냥 다리만 조금 들어서 바로 탈 수 있는 게 약간 세단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데도 대형 SUV라는 점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와 닿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타고 내릴 때 별 불편함이 없도록 여성분들도 꽤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도 이 Q7이 갖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열에서 갖는. 뒷좌석을 좀 많이 신경 쓴 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SUV 뒷좌석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절이 잘 안 돼요. 거의 고정형이 많다거나 아니면 그냥 접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Q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도 전부 다 조절이 다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또 심지어 리클라이닝. 네, 이게 완벽하게 눕혔을 때는 각도 자체도 되게 편리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 각도도 되게 많이 누워지네요. 엄청 많이 눕혀지는 정도 각도면 사실 뭐 웬만한 세단 뒷좌석보다 훨씬 더 편안한 좌석이라고 보시게 될 수 있을 거고, 얘가 이제 원래는 7인승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짐을 넣으실 때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반자동으로 사용하셔서 조금 더 공간 확보, 원래는 승객 타라고 이렇게 해놓은. 짐 실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완전히 눕힌 상태에서 타봐요. 완전히 눕혀서 이게 지금 최대한 눕혔고 보면 이렇게까지. A8이네. 네, A8보다 각도는 더 많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 누워진다고. 대신 이제 A8은 뭐 전동이 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어시스가 되는데, Q7은 이렇게 수동 조절이긴 하지만 각도도 다양한 각도로 다 조절이 되니까, 뭐 시트 이게 가죽 쓴 거라든지 쿠션감이라든지, 그리고 자방의 길이도 부족하지 않고 중앙 팔걸이 내리게 되면 컵홀더
라든지 이 스키스로? 네. 스키스로도 돼 있으니까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얘는 그리고 4대2대 4라서 원래 6대4가 많이 들어가는데 4대2대 4라서 얘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6대4는 뭐냐면 시트 조절할 때 얘랑 같이 움직여요. 얘만 따로 움직이고. 근데 Q7은 그게 아니라 3개 시트가 다 따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타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성인 4명이 장거리를 이동하기에도 꽤 편안한 거주 공간과 시트 구성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괜찮은 부분이 별도의 공조기, 거기다가 디스플레이까지 마련된, 그래서 이쪽에서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고 방향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2열도 별도 공조기, 양쪽 다 듀얼. 열선. 열선도 따로. 시트 열선 적용되어 있고, 이 밑으로는 파워 아울렛 2개 마련되어 있는. 자,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이제 오픈도 요 1열 쪽엔 되는데요. 근데 이 열릴 때 무빙 될 때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또 경량화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왜 많이 안 들어가 있냐고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무게감이나 중심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디에서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꽤 많이 들였고, 그리고 Q7에 들어가는 심지어 파노라마 선루프는 사이즈가 현재 존재하는 파노라마 선루프 중에는 가장 큽니다. 레일도 모터도 아우디에서 직접 다 만든 거고요. 거기에서 경량화를 진행시켜서 보통 25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170kg 정도.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개방감이 조금 더. 그러니까 오픈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되는 형태라고 보고, 면적이 일반 연애 녀석들 탔던 것보다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좋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아까 그 오픈되고 닫히고 할 때 이 무빙이 꼭 고급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거주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Q7 국내에 런칭했을 때 그때는 디젤, 그치, 6기통 네. 3000cc 모델 하나만 판매를 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차량들이 다 판매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출시했을 때는 2.0 가솔린 이 모델 단일 트림 하나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기통 2.0L 가솔린 엔진 품고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 252마력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이 엔진은 Q7 뿐만 아니라 A5, A6, A4, Q5 2.0, 그러니까 브랜드 내 다양한 라인업에 적용되는 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Q7이 가진 덩치가 전장 길이가 5m가 넘어가는 길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작지 않은 덩치를 가진 대형 SUV 세그먼트라서 2.0 가솔린 엔진으로 별다른 답답함 없이 주행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주행을 해보면 딱히 불편함이 없는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대신 가속 페달을 좀 깊게 가져가서 출력을 전달을 할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출력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약간 묵직하게,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진 체급 세그먼트답게 진중하게 움직이는 거동을 보여주는데요. 대신 속도가 올라가고 일정 속도에 도달하기까지 꾸준히 속도가 상승되는 지속력에 있어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8단 자동 변속기도 꽤 매끄럽게 출력을 전달해 주면서 주행을 도와주는데요. 변속 속도는 한 반박자 정도 약간 느린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일상 이렇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출시했던 3.0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진동이나 소음에서 좀 해방이 되면서 세단 타는 듯한 조용하게 거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Q7 2.0 가솔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이 전반적인 하체 세팅이 그렇게 소프트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노면도 적당하게 걸러주면서 노면 충격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 없이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아우디를 대표하는 4륜구동 시스템, 콰트로 시스템도 기본으로 탑재가 된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Q7이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인데, 이때 신규 적용된 프레임이 알루미늄 100%, 그러니까 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신규 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강성은 더 높아지고 무게는 더 가벼워진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일정 영역
이상이 돼서라도 운전자한테 별다른 불안감 없이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측면 같은 경우에도 또 별도의 보강을 통해서 실내 공간이 넓은 대형 SUV의 세그먼트에 속해 있으면서도 안전성에 있어서도 꽤 높은 평가도를 받은 그 차량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핸들 조향이나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 없는 핸들도 조향하는 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고, 무게감에 있어서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도심 주행을 할 때는 또 이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핸들 조향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것 같진 않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제동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일정하게 반응을 해주는 제동력에 대한 신뢰도도 꽤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파워트레인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Q7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전을 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 사각지대가 잡히는 부분이라든지 룸밀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가 보이는 부분도 꽤 열린 시야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녀석임에도 운전이 좀 수월한, 용이한 부분도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를 제가 리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할인,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우디 Q7 2.0 가솔린 꽈트로 시스템이 기본 탑재된 모델의 가격이 7,990만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할인 얼마 돼요, 이거? 기본 할인은 1,300만원. 1,300! 할인 가격이 1,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현금 구매할 때 6,700만원, 파이낸셜 이용하면 조금 더 가격이 되겠죠? 150만원 할인. 그러면은 6,550만원이면 네. 솔직히 중형 SUV 클래스보다 저렴하고 5 시리즈보다 저렴한 금액. 그 가격에 대형 SUV를 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Q7 2.0 가솔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00대 남았습니다. 1,000대? 네. 그러면 1,000대가 다 판매되고 나면 안 들어와요, 얘는? 네, 얘는 이제 단종이 되고요. 3000cc 디젤 모델 1억짜리. 정해준 수량만 판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파워트레인이 바뀌든, 그리고 나중에 뭐 Q7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들어오든, 어쨌든 현재 2.0 가솔린 모델은 국내에서 1,000대만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상품성 대비 가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이 아닐까. 아우디가 4년을 못 봤는데 좀 화끈하게 첫 스타트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라는 모델이 이 Q7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Q7 간단하게 좀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아우디의 베스트셀링카 대표 모델 A6가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신형 A6 이야기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